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도내 구제역 확진 농장이 일주일 새 10곳으로 늘었습니다. 한우에 집중됐던 구제역이 이번엔 염소 농장까지 번졌는데요. 긴급 백신 접종이 방어력을 가지려면 최소 2주가 더 필요해 그 사이 구제역의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우 농가에 집중됐던 구제역이 이번엔 염소 농가까지 번졌습니다. 청주 최초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1.8km 거리에 있는 부기면 소재 염소 농가로 방역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염소 농가와 함께 청주와 증평에 있는 한우 농가에서도 각각 한 곳씩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두 농가는 모두 무증상이었지만 일제 검사를 통해 구제역 항원이 확인되면서 선제적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청주 소재 한우 농가는 증평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 농가의 가족 농장입니다. 방역 당국이 농가별 이동 자제를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예방 접종 3주 경과된 개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빠짐없이 이제 농가에서 좀 접종을 해주시고 그리고 농가별로 철저한 소독 매일 좀 소독 좀 당부드리고. 일주일 새 도내 구제역 양성 농가가 청주 8곳, 증평 2곳 등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시 부기면과 증평군 도안면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확산하는 모양새지만 인접 시군도 긴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전파 경로나 확진 농가 간 연관성이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체 형성률도 관건입니다. 도내 11개 시군이 긴급 백신 접종에 돌입했지만 방어력을 갖는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어력이 항체 형성되는 데까지가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까지가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큰 고비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현재까지 도내 살처분된 우제류는 1,400여 마리.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대전과 세종 등 인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 이동을 금지한 가운데 긴급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어제 재난안전본부 대책회의를 열고 구제역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지사는 구제역이 청주와 증평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며 앞으로 2주간 소 농장 이동을 집중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선 철저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농가들이 일제히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도내 과수화상병 발생지가 6농가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 신리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사과나무 85그루를 모두 매몰 처분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9일 이후 충주 5농가, 진천 1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1.9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가 1년 새 55%나 올랐다고 하는데 이 농민단체 등은 현행 전기요금 인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샐러드형 채소를 수경 재배하는 청주의 한 농가는 농사용 전기의 요금 폭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쌈 채소류를 기르려면 하루 24시간 전기로 지하수의 순환과 온도를 조절하고 공기 순환 장치도 가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 농가의 시설하우스 한계동의 전기 요금은 40만 원 선으로 1년 새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추가 인상 소식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세이브할 것을 찾아 나가는 약간 저희 인건비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노동을 더 한다든지. 농사용 전기는 올해 2분기 1kW 시당 2.7원, 단계적으로 3년간 가정용 전기와 같은 1kW 시당 8원이 오릅니다. 정부는 전력의 용도와 상관없이 정액 인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농사용 전기의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1kW 시당 11.4원을 분할 적용하기로 했던 인상 누적금까지 합산할 경우 앞으로 2년간 6.5원과 6.4원이 각각 오르게 됩니다. 일반 전기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자
농민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별 전기요금을 매번 정액 인상함으로써 기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사실상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민들은 영세농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이 지난 3월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충북을 방문해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 특히 혁신을 막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대학 교육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넘긴다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지난 3월 충북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충북도청을 찾아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교육개혁 특강에서 이 장관은 라이즈의 핵심은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전면 개정 등 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청에서 고등교육의 중요한 권한들을 다 가지시게 되거든요. 산업체, 지자체, 대학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이제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거를 라이즈 체제가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대학들의 관심은 오는 2026년까지 지방 대학들을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한 30곳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선정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라이즈 시범 지역 대학들은 가점을 얻을 수 있어 도내 대학들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라이즈 사업 선정 때 지금 글로컬 대학 30도 그렇고 이제 TF팀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도와 지역과 이제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대학의 그 방향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충청북도는 라이즈 전담과를 신설하고 대학과 기업,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등 도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정착형 취창업 우수대학과 연구 역량 강화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평생교육 앵커대학, K컬처 혁신대학 등의 혁신 방향을 도내 대학들에 제시했습니다. 어떤 분야를 특성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을 제출해라 해서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도정 정책 방향에 맞는 거를 잘 평가해서 대학을 차등 지원할. 라이즈 시범 사업에 선정된 충청북도에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교육부 예산이 지원돼 지역 대학 육성의 중책을 맡게 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교육청이 교육부가 공모한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됐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충청북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과 교사 연수,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다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지역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6으로 전월보다 18.1포인트 급상승하며 전국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보다 클수록 가격 상승이나 거래가 증가한다는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제24회 음성 품바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젊은 층이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품바축제 현장을 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움막을 짓기 위해 삼삼오오 모입니다. 같은 듯 다른 듯 읍면마다 개성을 살린 거리 내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예전 거린들이 생활했던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지금 여기 시설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재래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제장 한가운데에서는 거지 옷을 입은 대학생들이 현란한 율동을 선보입니다. 올해 품바 축제는 젊은 층도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플래시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아니면 축제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춤을 추고 즐기는. 품바 축제 무대는 크게 3곳으로 나뉩니다. 메인 무대와 천변 무대, MG존으로 품바와 예술단 공연,
버스킹과 랩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입니다. 하도 재밌어서 저희 충북역에서 왔어요. 그 구경하러 놀 겸 다른 일선 다 바쁜데 놔두고 아침에 일찍 집에서 7시에 출발해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이자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어우러질 수 있는 음성 품바축제. 정말 부담이 없는 축제, 누구나 와서 체험하고 즐기다 가시면 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 축제니까 많이 관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품바축제는 음성군 설성공원 일원에서 오는 21일까지 닷새간 계속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일제시대에 건립돼 지금은 문서고로 사용되고 있는 도청 내 산업장려관이 도민에게 개방됐습니다.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인 만큼 당시의 건축 양식은 살려두고 언제든 들러 쉴 수 있는 카페와 작은 미술관도 갖췄다고 합니다. 최윤광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건립돼 물산 장려를 위한 상품들이 전시됐던 산업장려관. 해방 후 충북경찰청과 도청 사무실, 민원실을 거쳐 현재는 문서 수장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철제 셔터가 굳게 닫혀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됐던 산업장려관이 도민에게 개방됐습니다. 셋! 자, 여러분께서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장이 높은 1층 카페에는 원형 무대와 빔 프로젝트, DJ 박스 시스템이 갖춰져 소규모 회의나 토크 콘서트도 열 수 있습니다. 2층은 87년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살렸습니다. 못을 박아 나무 쫄대를 세우고 널판지를 대거나 회반죽을 바른 평벽 목 구조물 내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서진 벽면에서는 수몰민들의 애환이 담긴 음성이 흘러나오고 작은 느티나무 화단도 조성됐습니다. 해방전인 1940년대 전시 공채와 1980년대 타자기, 현재 직인에 해당하는 공인 등이 전시된 안쪽 공간은 작은 미술관으로 활용됩니다. 시청, 도청 이러면은 조금 이제 관문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카페 같은 걸로 좀 오픈이 되면 시민들한테 조금 더 가깝게.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어서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했고요. 옥상 정원과 도청 정문 앞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상당공원을 잇는 시티파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당공원을 포함한 이 지역이 녹지로 바뀌게 되면서 이 지역은 구도심의 문화의 바다 공간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건물 외벽을 감싸고 있는 드라이비트를 걷어내는 원형 복원 작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보훈군은 올해부터 지역 초중고 입학생을 위한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축하금은 보훈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처음 도입한 시책으로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이며 보호자의 결초보훈 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청주시와 SK케미컬 청주공장, 행복얼라이언스가 2023 행복도끼 프로젝트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SK케미컬과 행복얼라이언스 참여회사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후원하는 행복도끼 프로젝트는 140명의 아동에게 1년간 주 2회 밑반찬 도시락 3만 6천 개 상당을 전달하게 됩니다. 청주시가 충청북도 한의사회와 의료 취약계층 한방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업무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의료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한의사회는 한방 치료 제공에 나서게 됩니다. 한의사회는 또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한 방문 치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1.4 일하천 사랑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어제 청주 가경천 하천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와 SK호크스 선수단은 황토와 미생물을 배합해 수질 개선 효과를 갖고 있는 흙공을 던지고 주변 쓰레기 수거와 산책로 정비에도 동참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청중덕구 한 편의점 앞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씨를 당연 퇴직 처분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